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민경수 앵커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디즈니랜드 못 가봤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미국을 못 가더라도 옆 나라 좀 일본이라 좀 어떻게 좀 가볼까 했는데, 그게 좀, 저 어릴 때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곧 기회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또 네. 상해 디즈니랜드까지 들어서게 되는데 이쪽에서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겠죠. 네. 여기서 또 투자자분들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올해 말이죠. 올해 12월에 상해에 디즈니랜드가 개장합니다. 이번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 6번째 디즈니랜드가 되는 것인데요. 규모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고요. 홍콩 디즈니랜드의 3배, 또 도쿄 디즈니랜드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즈니랜드 개장의 수혜주로 꼽히는 중국의 상해 금강 국제호텔 발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해 금강 호텔은 상해 최대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역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277개가 넘는 도시에서 900개가 넘는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체 브랜드 5개를 보유하고 있어 인지도도 높은 기업입니다. 작년 말에는 유럽 2위 또 글로벌로는 19위를 차지하고 있는 루브르 호텔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여행지로 가장 인기 있는 도시가 바로 상해라고 합니다. 이제 테마파크까지 열린다면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즈니랜드와 함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기업 상해 금강 국제호텔 발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27위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거 단어가 거의 5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읽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해에 있는 상해 디즈니랜드의 또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김초희 트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 상당히 이름이 깁니다. 이걸 참 글쎄요. 투자를 할 때도 야, 이거 상당히 좀 부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상해에서는 지금 최대의 비즈니스 호텔 그리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한 좀 기업 정보부터 먼저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인데요. 그 코드는 600754고요. 그리고 현재가는 말씀하셨다시피 27.10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지금 일평균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615만 주 정도 되고 있으며 52주 최고는 28.99 위안화 그리고 최저는 13.92 위안화 되고 있습니다. PER은 43.95가 되고 있고요. 그 시가총액은 199억 9천만 위안화 되고 있고 배당은 0.38 연간으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이번에 디즈니랜드가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좀 수혜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상해 직접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관광객 수가 높다고 굉장히 하던데요. 화려하고 네,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까도 우성문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관광지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디즈니랜드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숙박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종목, 이 기업이 좀 커왔던 스토리 어떻게 좀 전개가 되어 왔을까요? 지금 이 호텔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셨다시피 상해 최대 비즈니스 호텔 및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운영 사업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호텔과 요식업 매출 비중이 각각 89%, 10%인 회사로 상해 A주랑 B주에 동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277개가 넘는 도시에 94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전 세계 46개국에 1,134개 호텔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5개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금강 메트로폴로 호텔이나 매그놀리아 브랜드 호텔, 골드맷 엑스프레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상해 디즈니랜드 오픈 수혜주로 M&A를 통한 글로벌 확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디즈니랜드 개장과 함께 2016년 상해 관광객은
9% 증가할 전망이어서 호텔 이용률 상승과 함께 상해 금강 호텔 발전의 호텔 사업부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에서 금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골든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좀 붙어 있는 레스토랑이나 호텔 하면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해봐도 좀 과언이 아닌 뭐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도 좀 비슷한 뭐 호텔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최대 호텔이라면 이제 뭐 신라 호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비교를 한다면 좀 어떤 투자 매력도를 갖고 있는지 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신라 호텔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 있는 호텔 신라랑 비교를 한다면은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9억 9천만 위안화가 되고 있고요. 네. 같이 위안화로 비교를 했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216억 7,300만 위안화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부분은 30억 3,900만이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이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211억 6,600만 위안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12억 7,800만이 되고 있고요.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은 5억 900만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금액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네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을 보시면 조금 다른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16.7%가 되고 있고요. 반면 호텔 신라는 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률 같은 부분은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 같은 경우 13.6%,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4.1%에 달하고 있어서 PER 부분이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 같은 경우는 42.8배, 그리고 호텔 신라는 23.1배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순이익률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뭐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액에서는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호텔 신라랑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좀 자세한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게 된다면, 이 국내 중국에 있는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와 함께 좀 커왔다라는 얘기들을 듣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주요 연역을 짚어주시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중국 내 그 여행자 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도 중국 내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14% 상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내 관광객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 내 관광객 수와 관광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17.9%, 28.6%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경쟁 성장으로 중국인의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소득 증가는 곧 여행 수요 증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의 자국 여행 또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 내 관광객 수는 2015년 약 43만 8,444만 명 예상시에 중국 내 최대 중저가형 버젯 호텔인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이거 외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6년에 홍콩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고, 네. 2013년 말에는 1,556개 호텔, 엄청난 수의 이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이번에 좀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 수가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주가가 좀 그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기업 역시 그러한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이 호텔 발전 종목 같은 경우는 네. 현재 기준 장기 3년에서 단기 1개월까지의 수익을 보자면 3월 25일 기준으로 3년 같은 경우는 수익률 60.64%를 보이고 있고요. 네. 1년은 84.48%, 6개월은 33.1%, 그리고 1개월은 다소 떨어진 마이너스 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이에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 내 특히나 좀 최근 1년 사이에 좀 상당히 높은 어떤 주가 수익률의 좀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실적을 좀 내고 있는지,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나 좀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좀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출액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억 3,900만 위안화 되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은 26억 8,500만 되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2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19.8%, 그리고
영업이익은 5억 900만 위안화인데 89.1%,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억 1,400만인데 9.8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매출액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우상향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이 상해 디즈니랜드 개장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지 않을까 싶게 되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2016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랜드가 개장이 되면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해 디즈니랜드가 2016년 상반기로 개장이 연기가 됐습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인데요. 8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상해 디즈니랜드는 상하이 셴다이 그룹과 월트 디즈니가 각각 57%, 43%의 지분으로 구성된 합작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이 이 상해 셴다이 그룹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어서 2015년 대비 매출액 18%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는 중국 도시 중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 2위가 되고 있는데요. 2016년 상해 디즈니랜드 개장 후에 상해 관광객 수가 홍콩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뭐 관광이나 유통, 식음료, 부동산 등의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상분기 중국 내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의 호텔 객실 수는 11만 2,364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평균 객실 점유율이 81.4%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대비를 했을 때 이 중 상해는 46.4%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네. 디즈니랜드 개장과 동시에 호텔 이용률 증가나 매출액 성장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좀 이런 중국인들의 어떤 객실 점유율 수가 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좀 이런 부분에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사실 아까 좀 저희가 좀 주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쭉 살펴볼 때 보니까 호텔 신라에 비해서 지금 퍼가 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42배까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의 어떤 좀 우려가 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으실 텐데 자 그렇다면은 좀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퍼가 높은 반면에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퍼가 100이 넘어가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외국계 기관 투자 의견을 보시자면은 그 매수 의견이 6개 정도 되고 보유 의견이 1개, 매도 의견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캐피털 세큐리티 코프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30위안화 목표가를 내놨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의 목표가 30.7,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의 목표가 33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차이나 인베스트먼트 세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내놓았어서 이제 20위안화 정도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매수 의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네요. 매도 의견 지금 하나도 없고 보유 의견 하나에 매수 의견 6.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좀 매수 의견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볼 때 차트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짚어주시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루브르 호텔 인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분을 100% 인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수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12억 7,698만 유로로 원화로는 한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네. 루브르 호텔 그룹이 아시다시피 47개국에 1,100개 이상의 호텔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와 중고급 호텔까지 한 7개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아마 향후 10년간 이런 부분에서도 이 동사 글로벌화 전략에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상해 디즈니랜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까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2014년도 연초 이후에 주가가 6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을 받은 후에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다소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국 호텔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어서 향후 주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요. 그래서 중국 호텔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인 상해 금강 국제 호텔 발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자, 분명히 이제 오른 가격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성장세를 놓고 볼 때는 훨씬 더 좀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상해 금강 국제 호텔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김초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국내로 이슈를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